최근 일본 소니 픽처스가 놀라운 애니메이션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K-팝 걸그룹이 활동을 하면서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을 담은 판타지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소니 픽처스는 9일 SNS에 영화 제작 소식과 함께 3명의 걸그룹 멤버가 무대 위에 서 있는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세 멤버는 한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고 부채, 칼 등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연출을 맡은 크리스 아페란스 감독은 언제나 음악의 힘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K-팝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소재이며 애니메이션의 렌즈를 통해 이를 기리고 선보이게 돼 정말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아이돌은 미국 빌보드를 비롯한 전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었고 이제 애니메이션에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상을 시강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일본계 회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에서 K-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도쿄돔 인근을 위에서 찍은 사진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트와이스는 당시 도쿄돔 콘서트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여기서 일본 팬들은 트와이즈 굿즈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섰고 이날 기록한 굿즈 매출만 3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블랙핑크도 도쿄돔과 오사카, 코세라돔 공연 모두 전석을 매진시키며 일본 열도를 불태웠습니다. 당시 블랙핑크의 돔투어 마지막 공연은 현재 96개 영화관에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블랙핑크가 K-팝 라벨을 떼어내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현지 파급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 K-팝의 인기가 높아지고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일본은 부러워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 음악의 중심지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J-팝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K-팝은 J-팝을 넘어서고 전 세계 무대에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K-팝의 확산에 도전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팝도 했는데 J-팝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일본 보이그룹은 한 방송에 나와 자신있게 BTS가 빌보드 1위 했던데 우리도 거기 갈 수 있다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또한 일본 대형 엔터테인먼트 에이벡스는 K-팝이 하는데 일본이 못할 것 같지 않다라며 한국이 하는데 일본이 못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는 응원하기보다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에이벡스의 아티스트는 예전부터 미국 가수를 무척 좋아했었죠. 뮤직비디오, 노래, 의상도 따라해서 카리스마 있는 척해도 실제는 거의 미국 가수를 통째로 베끼는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만 보다가 한국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성공한다고 그걸 갑자기 따라하면 늦을 것 같은데 구글 트렌드에서 K-팝과 J-팝을 비교하면 80대 1로 압도적으로 K-팝 쪽이 많다. K-팝의 엔터, JYP, YG, SM, 빅히트의 각 사무소는 이제 에이벡스의 약 2배의 시가총액이다. 한국 음악 시장이 작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 시장은 세계 위기의 시장이다. 일본에 비하면 작지만 세계적으로 절대 작은 시장은 아니다. 현재 격차가 더 적어졌다. 한국은 시장이 작아서 해외 진출이 필수라 결국 해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한국보다 시장이 작은 약 200개국은 왜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국책으로 K-팝이 성공했다고? 초기 한류는 정부 지원과는 관계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며 오히려 정부는 해외에서 성공에 자극되면서 문화정책에 집중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모든 나라가 정부 지원으로 세계에서 대성공을 거둘 거야. 일본의 경우 쿨재팬 사업도 거액의 적자로 실패한 것이 현실이지. 우리 네티즌들은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고 댓글 팩폭이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 음악계에서는 이제서야 한국을 따라잡겠다며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에이벡스는 J-팝을 K-팝처럼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미국 거대 공연기획사 에이지 프레전츠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에이지는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아이돌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도운 바 있었는데 자신들도 에이지를 통해서 K-팝처럼 도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로이아 가츠미 에이벡스 대표는 수년 동안 서양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와서 성공을 거둔 행사가 많았지만 글로벌 관객들에게 다가가거나 전 세계에서 큰 공연을 하는 일본 아티스트는 많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들 아티스트가 세계로 진출할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과 해외 전문가들은 J-팝이 K-팝처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니케이 신문은 K-팝이 세계 정상 무대에 자리 잡은 것을 J-팝과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신인 등장으로 세대 교체가 더딘 일본과 대조적이고 일본의 마케팅은 보수적이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내세워 팬들과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목표를 다가가는 과정을 중시하며 한국 사회 모두가 이 방식을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결코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댄스 보컬로 성공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유망주들은 한국의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룹 아이즈원이 오는 4월 해체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인 멤버 미야아키 사쿠라가 BTS가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설이 나오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즈원 해체 소식에 미야아키 사쿠라와 같은 그룹에 있었던 타나카 미쿠가 SNS에 기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미야아키 사쿠라가 일본 내 원소속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일본 내 그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BTS가 있는 빅히트행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8년 미야아키 사쿠라는 일본에서도 톱클래스임에도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한 것은 글로벌 걸그룹이 되겠다는 목표로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한국 기획사에 있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빅히트는 아직 사쿠라 영입설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사쿠라가 국내 복귀가 아닌 만약 빅히트를 간다면 대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도 사쿠라의 빅히트행 보도에 설레어하며 이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본 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레벨업이 된 지금 AKB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큰 사무소에 소속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 BTS 사무소와 계약한 것을 비방하거나 배신이다라며 일본에 돌아오라고 한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감정만으로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K-팝 업계는 아시아에서 야구로 말하면 메이저리그 같은 존재다. 지금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말처럼 K-팝은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전세계 최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10일 솔로로 데뷔해서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글로벌 무대는 미국 MBC 간판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서 가지게 되는데 이는 K-팝 여성 솔로 가운데는 최초의 일입니다. 로제의 신비한 보이스와 보컬 실력은 익히 알려져 있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미 솔로 앨범 선 주문량이 40만 장을 기록하며 여자 솔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BTS가 지난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앨범 판매량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BTS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0월 오전 9시에 열리는 2021 그래미 어워드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 수상 후보에 올랐으며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빌보드가 선정하는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팝스타로도 뽑혔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에도 보도되자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난 정말 일본 TV만 봤어. BTS를 알고 나서 점점 내 안에서의 세계가 넓어졌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나 음악 예술이 있는 것도 다 BTS한테 배웠어. 무엇보다 꿈을 꾸는 것, 도전하는 것,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소중함, 사랑, 우정, 가족, 감사하는 마음,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 유일무이한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이의 출생 때문에 10만엔 규정을 바꾸기로 한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C19 대책으로서 나라가 10만엔을 지급하는 특별정의 급부금을 놓고 최근에 임신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들에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은 4월 27일 기준이라서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아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에서 5월 6일 아기를 출산한 여성은 4월 특별정의 급부금 기준일이 4월 27일로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회사원인 남편은 C19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는데 출산하면 기저귀와 분유값 등 지출도 늘어난다. 약간의 날짜 차이로 특별정의 급부금을 받을 수 없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현재 불공평하다는 산모들은 자신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와치 나가노시에서는 이러한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시는 특별정의 급부금을 검토 결과 4월 28일 이후 내년 3월 말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5만엔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마다 시장은 4월 27일 시점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가정은 널리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시에서도 내년 4월 하루까지 태어난 아이에게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모자 수첩이 교부되어 있으면 각각 신생아나 산모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임신 기간까지 다 감안해서 임산부에게는 무조건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세상이 하도 어려우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일지라도 마음 상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트위터가 중국 정부와 연계된 17만 4천 개의 가짜 계정을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트위터가 이번에는 트럼프에 이어 시진핑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동 메시지를 퍼뜨린 수만 개 계정을 중단 삭제한 것입니다. 계정을 중단 삭제한 이유는 C19와 홍콩 시위 관련해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이유입니다. 1월에 많은 기자들이 중국의 C19 처리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이 중국어로 트위터를 했는데 이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중국 정부 공작의 일환으로 운영된 계정 23,750개와 선동 게시물을 퍼뜨린 계정 15만 개를 삭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트위터는 모든 네트워크는 조작 활동에 연계돼 있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우호적 서사를, 홍콩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기만적 서사를 각각 퍼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트위터는 페이스북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딱지를 붙이는 등 자신들의 플랫폼 정책을 반하는 콘텐츠를 모조리 규제해 나서는 중입니다. 결국 트위터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사용자들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뉴스는 카공족의 성지로 불리는 스타벅스가 최대 400개의 회사 소유 점포를 폐쇄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스타벅스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2년간 캐나다 전국의 1,600여 곳 매장 가운데 200여 곳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테이블과 의자를 지운 뒤 테이크아웃 주문만 가능한 소규모 점포들로 탈바꿈할 계획이고 앞으로 특정 지역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결제할 수 있고 매장은 단순 픽업만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이러한 계획을 3에서 5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C19 확산으로 인한 고객의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이같이 매장 운영 방식을 고객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실행 기한을 2년이나 서둘러 당겼다고 했습니다. C19 이후 대다수 영업장을 폐쇄했던 스타벅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고 손님들에게 픽업 주문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휴직을 늘리는 식으로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스타벅스의 주문의 80%는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파는 곳이라는 스타벅스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스타벅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커피 품질을 앞세우는 커피 업체들의 도전이 거센 가운데 픽업 매장 중심으로 입지를 넓히는 전략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뭐든지 일단 생존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온종일 공부만 한다면 좌석 회전율이 낮아질 것이고 결국은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 뉴스는 설명도 없이 보조금 심사를 5차례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지속화 보조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C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후 5월 1일부터 최대 200만엔, 약 2,300만원의 중소기업 지속화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르면 5월 8일부터 입금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위탁받은 업체나 사업비의 불확실성이 지적된 지속화 보조금입니다. 구마모토 현내 절차를 지원하는 신청 지원장의 스태프의 불분명한 신원과 누가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 지급을 갈망하는 사업자의 불신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사업자는 1개월 넘게 총 5차례나 신청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미비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가는 매출이 146만엔에서 60만엔으로 줄어 보조금 지급 조건을 채워서 매출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촬영하고 전송했는데 며칠 후 내용 미비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와 내용을 재검토 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미비 처리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 담당자가 대행으로 서류를 신청해주는 신청 지원 행사장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 후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며칠 기다렸지만 불비였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SNS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몇 번 신청하더라도 수리되지 않는다. 상담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매일 담당자가 부재라는 답변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정말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엉터리 시스템이고 보조금 받기 전에 속 터져 죽을 것 같네요. 정말 희한한 일본입니다.